여러분들 모두 고이루.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를 책임질 고딩쌤이에요. 자, 오늘은 강의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궁예님께서 보내주신 랩 영상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반갑다. 나는 궁예라 한다. 내가 지금부터 후삼국 시대를 랩으로 간단히 설명해 줄 터이니 너희들은 귀때기 때려 박거라. 혼란스러운 신라마에 내가 나타났느니 신라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여기저기 반란이 일어났으니 지방은 이미 호족들의 손에 귀족들은 사치만 부릴 뿐. 나라가 이리 혼란스러우니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니라. 그래서 짐이 세운 후고구려 밑에는 견훤이란 놈이 세운 후백제. 신라와 후고구려와 후백제 한반도에 다시 찾아온 삼국시대. 너희들은 이걸 후삼국시대 부른다지. 이제 이 세상은 모두 내 것. 나는 하늘이 내려준 미륵불. 관심 뽑아보아니 너는 마구니가 꼈구나. 자, 오늘은 후삼국시대를 공부할 차례죠. 자, 일단은 먼저 앞에서 궁예님께서 랩을 하는 영상을 잘 보고 오셨을 거라 믿고 그거를 바탕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궁예님이 저랑 닮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일단 후삼국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알려면 신라 말기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신라 말기의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이렇게 완전 흥하는, 완전 잘 되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완전 망하는, 점점 이렇게 망하는, 하락하는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신라는 그때 점점 망해가는 중이었어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왜 혼란스러웠느냐? 일단은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귀족들이 굉장히 사치를 부렸거든요. 그 사치 부리면은 그 돈 어디서 나와요? 바로 백성들이 내 세금으로 하는 사치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 더 내라고 백성들을 쥐어짜고 그럼 또 백성들은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귀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치만 부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지방에 대한 이런 금성, 수도인 금성 빼고 여러 가지 지방에 대한 영향력이 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낮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방에서 힘 있는 사람들, 뭐 지방에 군사를 좀 가진 사람들, 아니면 성주 이런 사람들이 막 권력을 갖고 힘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말로는 호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호족들이 그 지방에서는 거의 왕과 같은 거의 그 지방을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힘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막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시작해요. 그래서 후삼국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자, 일단은 후삼국 시대를 보면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잖아요. 그럼 일단 신라는 먼저 있을 거고 후고구려와 후백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일단 후백제는요. 견훤이란 사람이 세웠는데요. 견훤. 이 사람이 원래는 신라의 군인 출신입니다. 원래 신라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군사들을 모으고 힘을 썼다가 이제 나라를 세운 거죠. 어디에 세웠냐? 지금 백제에 있는 자리에 원래 백제가 있던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백제를 뒤따른다 해서 나라 이름은 후백제인 거예요. 그리고 수도는 완산주, 지금의 전주입니다. 세워진 연도는 900년이고요. 그리고 뒤따라서 901년에 후고구려도 세워지게 돼요. 자,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죠? 네, 맞습니다. 아까 랩하는데도 나오신 궁예님이죠. 자, 궁예님이 후고구려를 세운 거죠. 그래서 후고구려는 말 그대로 고구려가 원래 있던 자리에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궁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앞에 나오기도 하셨고, 그리고 궁예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아, 이게 왜 나중에 후삼국 시대가 어떻게 통일되는지 좀 이해가 잘 되거든요. 자, 일단 궁예는요, 궁예는 신라의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좀 몰락한 왕족이었어요. 궁예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 이 아이는 나중에 장차 커서 위험이 될 만한 애다 해서 궁궐에서 왕이 죽이라고 합니다. 궁예를. 그래서 그 갓난아기 였던 궁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궁예 어머니가 궁예를 살리려고 몰래 궁전에서 궁예를 밖으로 이렇게 던져요. 던져요. 죽죠. 근데 밑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궁예 유모예요. 유모. 그래서 그 궁예 유모가 궁예를 이렇게 받다가 실수로 눈을 살짝쿵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눈이 안 보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예는 유모랑 같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커가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아, 나는 신라 왕족 출신이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절에 들어가게 돼요.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는데 그게 좀 적성에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절을 나와서 나중에 이제 도적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적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백성들의 막 지지를 받으면서 막 부하들의 신임을 얻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점점 상승하다가 이제 도적대 자신의 대장이었던 양길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대장이 되고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후고구려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나중에 후고구려를 해서 고려로 국호를 바꾸고 나중에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왕건이 사실은 궁예의 부하였어요. 그러니까 왕건이 뭐냐면 왕건은 원래 그 지방에 그 송악 지방에 지금으로 치면 개성 지방에서 좀 힘 있는 호족이었어요. 호족이었는데 궁예 밑으로 들어간 거죠. 궁예 밑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전투에서도 활약하고 하면서 이제 궁예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궁예가 처음에는 굉장히 백성들을 위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왕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점점 초심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미쳐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륵불이다, 나는 부처다 그러면서 막 나는 관심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하면서 이제 마구니가 꼈구나 하면서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미친 궁예가 점점 미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궁예가 그런 왕건한테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막 다른 신하들한테 너 반역을 꾀했지, 너 뭐 했지, 심지어 자기 아내도 너 바람 폈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뇌피셜로 죽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왕건도 그렇게 된 거죠. 왕건이 왔구나 하면서 궁예가 왕건을 불러서 또 뇌피셜을 지어냅니다. 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건이 머리를 써요. 이거 반역 일으켰다고 하면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반역을 안 일으켰다고 막 잡아떼면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억지로 끌려가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왕건이 이제 꾀를 냅니다. 궁예가 그렇게 한쪽 눈으로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니까 사실 제가 반역을 꾸몄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갑자기 웃으면서 하하하, 내가 다 알고 있어 임마 이러면서 난 다 알지.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역시 우리 솔직한 왕건답구나 하면서 굉장히 미르스틴한 그런 상황을 스무스하게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왕건이 그제서야 깨달았겠죠. 궁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왕건이 결국 나중에는 그 궁예를 쫓아내게 돼요. 자, 그럼 후족들이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 궁예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918년에 세워진 고려예요. 고려. 국호를 바꾼 거죠. 사실 궁예가 국호를 여러 번 바꾸긴 했어요. 후고구려에서 마진에서 태봉으로, 그리고 수도도 철원으로 옮기기도 했고요. 근데 왕건이 이제 원래 자기 홈그라운드, 자기 고향이 송악으로, 지금의 개성으로 다시 수도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후삼국 시대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고려는요, 신라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신라랑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근데 후백제랑은 좀 대립을 했습니다. 후백제의 견훤은 굉장히 난폭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신라에 쳐들어가서 신라 왕을 막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라가 고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려도 신라를 굉장히 우호적인 친구와 동관계니까 신라를 도와주러 내려간 거죠. 그래서 내려갔다가 후배제 분하고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되는데, 그래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공산 전투예요. 지금의 대구 지역이죠. 거기서 신라 땅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고려가 굉장히 크게 패합니다. 크게 패해요. 그래서 후백제가 이긴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왕건이 힘을 기릅니다. 힘을 길러 해서 나중에 고창이란 곳에서 하게 된 전투에서는 고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고려가 승리를 거뒀고요. 고려가 일단 삼국 시대의 주도권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슬슬 후삼국 시대가 어떻게 통일이 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일단은 신라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막 귀족들이 막 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하기 어렵겠구나 하면서 왕건한테 결국은 나라를 이렇게 주게 돼요. 그냥 나라를 준 거죠.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순왕, 결국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은 그렇게 신라의 마지막을 결정짓게 되고, 신라는 고려로 이렇게 흡수되게 됩니다. 자, 후백제가 어떻게 망하느냐? 후백제의 왕이 견훤이었죠. 이제 견훤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신검이에요. 신체 검사 아닙니다. 신검은 이제 견훤한테 이제 슬슬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간을 봐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를 가두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가둔 거죠. 그래서 견훤이 몰래 도망쳐 나와가지고 고려로 갑니다. 갑자기 투닥투닥 싸우던 고려로 가서 항복을 하고, 근데 왕건은 또 견훤을 이렇게 잘 받아줘요. 그래서 결국 견훤까지 고려에 합세하고 마지막으로 후백제를 공격해서 후백제도 그렇게 고려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신라가 망한 뒤 후백제도 1년 뒤에 결국 망하게 되고 삼국 통일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삼국 통일은 전에 신라가 했던 삼국 통일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외세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거죠.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스스로 한 거야. 그래서 외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자주적인 통일이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의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완전한 통일이었다. 좀 완벽한 그런 민족 통일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민족이 백제, 고구려, 신라의 민족이 잘 어우러진. 그리고 사실은 그때 후삼국이 통일되기 전에 위에 있던 발해가 있잖아요. 발해가 거란족한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발해가 망하고 나면 발해 유민들이 있잖아요. 그 발해 유민의 일부분이 고려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인 그런 완전한 통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후삼국 시대는 여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양으로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은 고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고디다스.